지금 냉동실 문을 열어보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서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앞면 말고 뒷면입니다. 거기 제품 유형이라고 적힌 칸이 있습니다. 글씨는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아이스 밀크라고 적혀 있나요? 혹시 비유지방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네 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앞면만 봅니다. 익숙한 캐릭터, 아는 맛, 오늘 할인하는 것. 그런데 앞면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크게 쓰여 있어도 뒷면의 제품 유형 칸에는 다른 단어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표기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편의점과 마트 냉동고를 지배하는 이름 15개를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값을 아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로 꼽은 그 이름은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할 추천 1위는 원재료가 5줄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꺼내기 전에 그 4가지 분류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전체가 이 표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 식품 기준은 빙과류를 유지방 함량으로 나눕니다. 유지방이 6% 이상이면 아이스크림입니다. 2% 이상이면 아이스 밀크입니다. 2% 미만이면 샤베트고요. 그리고 유지방 대신 식물성 유지를 쓰면 비유지방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4가지 다 합법입니다. 어느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부르는 그 안에 완전히 다른 4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왜 회사들은 유지방을 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크림은 비쌉니다. 식물성 유지는 쌉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뒷면을 안 봅니다. 문제는 유지방을 빼는 순간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첫째, 질감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는 유지방이 얼음 결정을 잘게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유지방이 빠지면 입자가 거칠어지고 혀에 서걱거리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걸 가리려고 안정제와 유화제를 넣습니다. 구화검, 로커스트 콩검, 카라기난 같은 이름을 뒷면에서 보셨다면 그게 원래 유지방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맛입니다. 지방이 빠지면 맛이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담유를 올립니다. 설탕, 물엿, 액상과당이 줄줄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안 알려진 부분인데 공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만들 때 공기를 넣어 부풀립니다. 업계에서는 오버런이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는 커지고 원가는 내려갑니다. 같은 크기의 통인데 안에 든 실제 아이스크림의 양은 절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면에 용량이 밀리리터로 적혀 있고 중량이 그램으로도 적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두 숫자가 비슷하면 밀도가 높은 겁니다. 밀리리터 숫자가 그램보다 훨씬 크면 그 차이가 공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지방을 빼고 식물성 유지로 채우고 안정제로 붙잡고 당류로 맛을 만들고 공기로 부피를 늘립니다. 이제부터 이름을 붙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위 롯데티코입니다. 한입 크기로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 상자 제품이죠. 이 제품에서 확인할 것은 개수가 아니라 총 중량입니다. 상자에 몇 개가 들었는지는 앞면에 크게 적혀 있지만 한 개당 몇 그램인지는 뒷면에 있습니다. 한입 크기 제품은 개수가 많아 보여서 이득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100g당 가격이 대용량 통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나누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14위 혜태 밥안바입니다. 1976년부터 나온 밥맛바죠. 메로나에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명에서 밤을 찾아보세요. 몇 %입니까? 밥맛이 나는 것과 밤이 들어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뒷면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추억의 맛이라는 표현은 앞면의 언어고 원재료명은 뒷면의 언어입니다. 14위 빙그레 더위 사냥입니다. 커피맛 빙과죠. 어른들이 여름에 자주 찾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지방도 담유도 아닙니다. 카페인입니다. 커피맛 빙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냉동고에서 다른 아이스크림과 나란히 놓여 있고 아이들이 그냥 집습니다. 부모가 커피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뒷면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그건 아이 간식이 아니라 어른 간식입니다. 12위 롯데 빠피코입니다. 짜먹 녹는 그 튜브 제품이죠. 여름이면 냉동실에 늘 몇 개씩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하루에 두세 개씩 먹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숫자는 지방이 아니라 당류입니다. 뒷면의 영양성분에서 당류 그램수를 보시고 아이가 하루에 몇 개를 먹는지 곱해보세요. 어린이 하루 당류 권장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 곱셈의 결과가 어디쯤 가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건 간식 하나가 아니라 누적입니다. 하루 한 개와 하루 세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1위 빙그레 메로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초록색 바죠? 원재료명을 보세요. 멜론 과즙이 몇 퍼센트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멜론 맛이라고 믿어온 그 맛의 정체는 대부분 향료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뒷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추억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과일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주는 것과 향료와 당류로 만든 빙거라는 걸 알고 주는 것은 다릅니다. 12. 빙그레 붕어 싸만코입니다. 붕어빵 모양의 그 샌드 제품이요.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안에 든 아이스크림 부분의 제품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탭의 과자 부분이 전체 중량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입니다. 샌드 제품은 구조상 과자가 무게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생각하고 집었는데 실제로 지불한 돈의 상당 부분이 과자와 공기로 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9위 혜태 브라보콘입니다. 1970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이죠. 콘 제품에는 공통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얹힌 초콜릿처럼 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원재료명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초콜릿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식물성 유지와 코코아 분말로 시작합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뒷면은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앞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8위 롯데 월드콘입니다. 브라보콘과 함께 한국 콘 시장을 양분해온 제품이죠. 같은 질문을 이 제품에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콘 안쪽에 발린 얇은 코팅층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건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게 막는 층인데 대부분 식물성 유지입니다. 콘 하나를 먹을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인식하는 부분과 실제로 유크림이 들어간 부분은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만큼이 마케팅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벌써 냉동실을 확인하고 싶어지셨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남은 7개 중에는 여러분이 건강해 보인다고 고르시는 제품과 특별한 날에 일부러 더 비싸게 사드시는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7위 빙그레 투게더입니다. 가정용 대용량의 대명사죠. 온 가족이 숟가락 들고 통째로 파먹던 그 제품입니다. 대용량 제품에서 봐야 할 건 아까 말씀드린 공기입니다. 통의 크기가 아니라 뒷면의 중량을 보세요. 그리고 같은 매대에 있는 다른 대용량 제품들과 그램수를 비교해보세요. 통은 큰데 중량이 가볍다면 여러분은 통값과 공기값을 함께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대용량이 이득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착시입니다. 6위 롯데 돼지바입니다. 겉에 초코 코팅과 크런치가 붙어있는 그 바죠. 코팅 제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겉에 코팅이 무게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코팅이 초콜릿이 아니라 식물성 유지 기반이라면 여러분이 초콜릿 맛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는 카카오 버터가 거의 없습니다. 바 하나를 손에 들고 뒷면을 읽어보시면 안쪽의 아이스크림보다 겉의 코팅에 대한 설명이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5위 롯데 스크리바입니다. 조스바, 수박바와 함께 여름 냉동고의 고정 멤버죠. 이 제품군은 애초에 유지방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제품 유형을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아닌 다른 단어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얼음과 당류와 향료로 만든 빙과는 그것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면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목마를 때 먹는 얼음 과자와 유크림으로 만든 디저트는 애초에 다른 음식입니다. 4위 빙그레 요망떼입니다. 요거트를 내세운 제품이죠.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가볍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인식이 이 제품을 4위에 놓은 이유입니다. 요거트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건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 앞에서 뒷면을 덜 확인합니다. 다른 아이스크림은 의심하면서 이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할 항목은 똑같습니다.
당류가 몇 그램인지, 제품 유형이 무엇인지, 원재료 앞쪽에 무엇이 오는지. 요거트라는 이름이 그 세 가지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포장일수록 뒷면을 더 봐야 합니다. 의심을 덜 받는 제품이 가장 확인이 안 되는 제품이니까요. 3위, 프랜차이즈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맥도날드 콘처럼 매장에서 기계로 뽑아주는 그 소프트 서브요.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확인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장이 없으니까요. 편의점 제품은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 서브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 값을 내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며 먹습니다. 소프트 서브는 구조상 유지방을 높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기계에서 부드럽게 뽑히려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온도도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높습니다. 그 조건에서 유지방까지 높이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숨기는 게 아니라 제품의 성질입니다. 문제는 그 성질을 소비자가 모른다는 점이고 아무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매장 게시물에 영양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 숫자를 보고 나면 소프트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위, 매그넘입니다. 두꺼운 초콜릿 껍질, 금색 포장, 프리미엄 바의 상징이죠. 계단 가격도 그에 맞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는 프리미엄의 책임이 따릅니다. 뒷면을 보세요. 포화지방이 몇 그램입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성인 하루 권장 상한과 비교해 보세요. 바 하나로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제품이라면 그건 간식이 아니라 식사 한 끼에 가까운 부담입니다. 맛있다는 것과 자주 먹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그 둘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제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1위에 놓은 이유는 다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일부러 찾아가는 곳입니다.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는 게 아니라 아이 생일에, 시험 끝난 날에, 좋은 일이 있는 날에 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대와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것도 가장 많습니다. 첫째, 파인트나 쿼터를 사실 때 그램수를 보세요. 통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중량입니다. 둘째, 매장에서 고르시는 맛들 중에 제품 유형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진열대, 같은 가격, 다른 분류입니다. 셋째, 100ml당 가격으로 환산해보세요. 마트 대용량과 비교하면 몇 배인지 바로 나옵니다. 비싼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비싼 값을 치를 때는 무엇에 치르는지 알고 치러야 합니다. 그 확인을 가장 안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인할 것들입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끝까지 보신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실제로 값수라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알려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각각이 무엇을 다르게 하느냐입니다. 추천 5위, 롯데 나뚜루입니다. 같은 회사가 만드는 제품인데 왜 이건 추천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저는 회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봅니다. 나뚜루는 롯데가 프리미엄 라인으로 따로 만든 제품이고 뒷면의 제품 유형과 원재료 구성이 같은 회사의 저가라인과 다릅니다. 직접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뒷면을 비교해보시면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추천 4위, 베넨제리스입니다. 지금은 한국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강점은 단순합니다. 유크림이 원재료 앞쪽에 있고 식물성 유지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류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일 먹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날에 고르는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이라는 말과 많이 먹어도 되는 제품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저는 그 둘을 섞지 않겠습니다. 추천 3위, 폴바셋 아이스크림입니다. 커피 브랜드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 유제품 회사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라인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지점은 원유 함량입니다. 우유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유크림을 빼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뒷면에서 원유와 유크림이 앞쪽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추천 2위, 상하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입니다. 핵심은 유기농 마크가 아니라 원재료 순서입니다. 유기농 원유가 첫 줄에 오고 식물성 유지가 없고 안정제 목록이 짧습니다. 아이에게 주실 제품을 고르신다면 뒷면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리고 추천 1위입니다. 하겐다즈입니다. 이게 왜 1위인지는 원재료명 한 줄로 설명됩니다. 바닐라 제품의 원재료가 5개 안팎입니다. 크림, 탈지분유, 설탕, 달걀 노른자, 바닐라. 끝입니다. 안정제가 없습니다. 검류가 없습니다. 식물성 유지가 없습니다. 공기도 적게 들어가서 같은 부피의 다른 제품보다 무겁습니다. 통을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다면 그게 밀도입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확인한 모든 항목에서 이 제품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뒷면 5줄로 증명됩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원재료명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6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냉동고 앞에서 확인하세요. 첫째, 제품 유형을 보세요. 아이스크림인지, 아이스밀크인지, 샤베트인지, 비유지방 아이스크림인지. 이 한 칸이 전부의 시작입니다. 둘째, 원재료명 앞쪽에 유크림이나 원유가 있는지 보세요. 식물성 유지가 앞에 있다면 그건 다른 제품입니다. 셋째, 검유를 세어보세요. 구화검, 로커스트 콩검, 카라기난. 많이 쌓여 있을수록 유지방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밀리리터와 그램을 비교하세요. 두 숫자의 차이가 여러분이 지불한 공기입니다. 다섯째, 초콜릿 코팅 제품은 그 코팅이 초콜릿인지 식물성 유지인지 확인하세요. 뒷면은 정직합니다. 여섯째, 아이가 먹는 제품은 당류의 개수를 곱해보세요. 하나가 아니라 하루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상초를 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는 전구 합쳐 1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동고 앞에 화려한 포장과 익숙한 캐릭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책임집니다. 지금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중에 들어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제품의 제품 유형 칸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시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 간식 코너의 또 다른 주인공, 과자와 스낵의 성분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